인구 감소로 소멸할 최초의 국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본 방송. 통계청이 2월 28일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 조사에 의하면 2023년 출생수는 전년보다 19,186명 감소한 23만 명이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인 합계 출산율은 전년에 비해 0.06 낮은 0.72로 8년 연속 사상최저를 경신했습니다. 합계 출산율 0.72는 OECD 회원국 중 최저로 1 아래로 떨어진 곳은 대한민국뿐입니다. 특히 2023년 4분기의 합계 출산율은 0.65로 분기 기준 사상최저이며 처음으로 0.70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요즘 부쩍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는 일본의 경우도 저출산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3년 9월 15일 발표한 2022년 인구 동태 통계에 의하면 출생수는 전년보다 4만 863명 감소한 77만 759명이었습니다. 합계 특수 출생률은 전년의 1.30보다 0.04 낮은 1.26으로 사상최저입니다. 일본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소멸할 최초의 나라라고 걱정하는 보도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14일 TV 아사히에서 보도한 인구 감소로 지구에서 소멸하는 최초의 국가 비원수당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라는 제목의 방송입니다. 캐스터가 말합니다. 얼마 전 실시된 한국 총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은 참패로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쟁점이 된 것이 저출산 대책 0.7이라는 출산율은 세계에서도 최저 수준으로 아이를 하나 낳으면 애국자라고도 불립니다. 한국 남양주시에 있는 고령자 개호시설 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령자 개호시설 원장이 말합니다. 저출산 사회가 되어 수요가 없어서 어린이 시설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캐스터가 말합니다. 저출산을 실제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고령자 개호시설 원장이 말합니다. 피부로 느끼네요. 젊은 층도 아이를 한 명이나 전혀 낳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국가도 심각하게 생각해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낮은 것 같습니다. 캐스터가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합계 특수 출생률이 2023년 0.72로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초저출산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연구기관이 한국을 인구 감소로 지구에서 소멸할 최초의 국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려동물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의 판매량을 웃도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도 배경에는 젊은이 중에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즐겁게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배려를 하는 기업도 대기업 화장품 메이커는 2017년 독자적으로 비원수당을 도입, 결혼하지 않는 선언을 한 직원에게 50만 원을 1회 유급휴가 10일을 부여하고 애완동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애완동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여 명이 제도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경제 격차도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변두리에 있어 한국의 마지막 슬럼가라고도 불리는 구룡마을. 약 1000세대가 사는 주거지는 베니어판으로 사방을 둘러싸고 시트로 비와 이슬을 피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족이 이산하거나 한 저소득자가 몸을 의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밤거리에는 학원의 픽업버스나 아이를 데리러 온 부모들 차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가 어느 정도인지 물었습니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부모가 말합니다. 월 300만 원 정도입니다. 캐스터가 말합니다. 치열한 입시전쟁으로 유명한 한국에서는 학원 가열화가 멈추지 않습니다. 초중고생이 학원에 쓴 금액은 3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를 경신. 초중고생의 약 80%가 학원에 다니고
고교생 1인당 지출은 월 평균으로 약 82,000엔, 중학생은 약 66,000엔, 초등학생은 약 50,000엔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입보다 교육비 지출이 상회하는 에듀푸어라는 말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후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취업률은 60% 정도이며 3명 중 1명은 취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젊은이의 인생관에 큰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젊은이들에게 결혼관이나 자녀 유무 희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 젊은 남성이 말합니다. 아이를 갖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둘이 여행하거나 해서 둘의 인생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한국 젊은 여성이 말합니다. 아이를 가지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주거비도 높고 교육비도 많이 드니까요. 또 다른 한국 젊은 여성이 말합니다. 아이는 갖고 싶지만 경제적 커리어를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여성은 아이를 낳으면 여성이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캐스터가 말합니다. 한국 경제와 사회를 잘 아는 아세아 대학의 김명중 특임준 교수는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 지원과 경쟁 사회의 재검토 외에 남녀 간의 의식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한국은 결혼하면 시댁과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시부모에 따라서는 여성에게는 힘든 일이 늘어난다. 대학 입시 전쟁이 장난 아닌데 비해 젊은이의 취업률이 낮다. 결혼이나 출산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인은 너무 극단적이다. 서울에 살지 않으면 안 되고 서울의 대학에 아니면 안 되고 재벌계 기업에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는 집도 못 사는 입시경쟁 격화, 취업경쟁 격화에서 낙오되면 독신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운 좋게 결혼해도 교육비 급등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은 아직 대통령제로 우수한 톱이 나오면 어떻게든 수정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의 제도는 정치 시스템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일본 쪽이 소멸할지도 모른다. 다음 댓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면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상 저출산은 멈추지 않는다. 선진국 공통의 현상이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강렬하다는 것이다. 아이에게는 학원이나 대학보다 가사나 일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회가 되면 출생은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이나 싱가포르도 필사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실시해 돈을 뿌려왔지만 일본보다 훨씬 낮은 출산율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나 싱가포르와 비슷한 것을 하고 있어도 효과는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돈을 뿌려도 출산율이 오르는 일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상입니다.